저는 발표를 맡게 된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박지명입니다. 2019년에 했던 크래시 코스에서도 제가 마지막 발표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에도 마지막 발표를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이제 Omop시스템 Based Pharmacovigilance Data Processing Pipeline Providing Active Surveillance for ADR Signal Detection이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Omop시스템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ADR 디텍션을 하는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든 그런 연구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은 올해 5월 17일에 퍼블리시 되었고 임팩트 팩터 2.796의 BMC 메디컬 인포메틱스 디시전 메이킹 저널에 퍼블리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본 연구에서 ADR은 매우 중요한 그런 연구 주제인데 보통 ADR 연구를 할 때 쓰일 수 있는 데이터 소스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스폰테니어스 리포팅 시스템과 그리고 병원의 EHR과 그리고 메디컬 클레임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대부분의 연구들은 특정 이 세 가지 데이터 소스 중에서 한 개만을 이용을 해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는 좀 많은 리미테이션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데이터들을 결합하거나 연동하거나 해서 ADR을 디텍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 연구의 저자들은 이 점에 착안을 해서 OMOP-CDM이라는 공통 데이터 모델을 활용을 해서 EHR과 SRS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런 ADR을 디텍션하는 분석 프로세스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소스로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하나는 건양대병원의 EHR 데이터를 사용을 했고 또 하나는 FDA에서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FIRS라는 ADR 관련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습니다. 건양대병원의 데이터는 현재 2014년에서 2018년까지의 약 34만 명의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변환이 되어 있다고 하고 FIR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데이터셋을 완전히 다 뜯어보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확인을 했을 때는 특정 환자들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다 제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약물 부작용이 레포팅이 된 이 레포트들에 대한 데이터가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레포트에서 약 695만 건의 레포트들이 ADR 관련된 레포트들이 있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데이터 소스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연구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의 EHR과 FIRS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건양대병원의 EHR CDM 같은 경우는 연구에서는 기존에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데이터 셋들을 이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펄슨, 드럽, 컨디션 이런 세 가지의 테이블들을 주로 사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여기서는 약물 부작용으로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열 디스오더 혹은 히어링 로스 이런 것들을 부작용으로 아웃컴으로 잡았는데 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수능 청력 검사 레포트들을 추가로 변환을 해서 CDM으로 변환시켜서 연구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레포트들은 연구자들이 매뉴얼리 다 확인을 해서 뉴메리컬 밸류들을 메저먼트 테이블에 넣어서 연구에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FIRS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전에 오디시의 다른 멤버들이 진행했던 선행 연구를 참고를 해서 여기서 변환된 CDM을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진행한 연구들을 메타 분석을 해서 정말 ADR이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수능 청력 검사 PTA 레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일반적으로 이런 약물 역학 스터디에서 많이 쓰이고 부작용으로 또 보기 때문에 선정을 했다고 언급을 했고 그래서 20데시벨 이상이면 앱노멀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런 부작용의 아웃컴으로 좀 연구에 활용을 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에 쓰였던 약물은 총 9가지인데 먼저는 전제는 선행 연구들과 메타너스라는 타겟 드럭들 중에서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을 참고를 하였고 히어링 로스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약물들을 제외를 하고 해서 또 어느 정도 좀 많이 쓰이는 환자들에게 많이 쓰이는 약물들만 추리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총 9가지의 약물들을 선정을 해서 이 약물들의 ADR을 확인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으로는 이열 디스오더랑 히어링 로스를 진행을 했고 여기서는 케이스 컨트롤이라는 명확한 스터디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 피규어로 추측을 했을 때는 케이스 컨트롤 디자인을 선정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렸던 9가지 약물에 노출된 그룹과 이 약물에 노출되지 않은 그룹들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1대1 프로펜스 스코어 매칭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건양대병원의 이제 CDM에서 34만 명이 전체 있었다고 했는데 연구에 총 인클루드 된 연구에 총 인볼브된 환자들이 27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간단히 보시면은 이제 건양대병원에서 이제 9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히어링 로스, 이어 디스오더를 아컴으로 잡고 이제 확인을 했던 그러니까 연구를 진행했던 그 결과인데 이 중에서 특히 독시사이클린과 이제 노르트리틀린과 스크래페이트의 세 가지 약물은 이제 건양대병원의 EHR CDM과 페어리스 데이터베이스 모두에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있었다고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타 분석을 진행을 하였을 때도 이제 독시사이클린과 노트리틀린과 스크래페이트 세 가지 모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추가로 제가 결과를 따로 실어놓지는 않았는데 추가로 하이드록시진과 메트클로프라마이드 같은 경우도 메타 분석을 했을 때는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데이터베이스, CDM을 활용한 CDM으로 변환된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을 했을 때 5가지 약물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서 ADR 딕텍션을 할 수 있었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션으로는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병원의 EHR의 CDM과 페어리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PTA 레포트를 이용을 해서 이제 EHR 데이터와 SRS 데이터를 결합을 해서 이렇게 약물 역학 분석을 할 수 있는 연구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했던 메타 분석을 통해서 총 5가지의 약물들에 대해서 이제 이열 디스오더를 확인하는 그런 연구를 할 수가 있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약물들 같은 경우는 뭐 항생제도 있었고 항우울제 같은 약물들도 구성이 되어 있었다고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여기서는 한 개의 병원을 또 활용을 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을 했는데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PTA 레포트들을 추가로 변환을 해서 데이터의 그런 예전에 리미테이션을 좀 보완을 하고자 했고 그리고 페어리스 데이터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임상 데이터가 많이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상대적으로 작은 환자들이 있는 EHR 데이터의 그런 연수 부족 문제를 극복하고 메타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결과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다고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여기서 저자들은 이 두 가지의 CDM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ADR 시그널을 딕테션할 수 있는 약물역학 분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볼 수가 있었고 이 중에서 총 5가지 약물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이 약물들이 사실 이어 디스오더를 유발하는 약물들로 알려져 있지 않은 약물들이 좀 섞여 있었기 때문에 좀 이런 포텐셜 리스크를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런 약물들에 대해서 더 연구가 필요하다. 좀 나아가서는 앞으로는 이런 ADR을 딕테션 할 수 있는 그런 노벨 드럭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연구 파이프라인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었습니다.